안녕하세요. 우리 미련하게 공부하고 요령 있게 시험 보자 국어 강사 정원입니다. 우리 이투스 기숙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국어강 공부를 하게 된 국어 강사 정온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의 커리큘럼과 함께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지나기 때문에 지금 날씨 굉장히 덥거든요. 지금 촬영은 오늘도 아주 더워 죽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더워진 우리 이 하반기에는 어떻게 수능까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여러분과 인사를 하게 됐고요. 먼저 커리큘럼, 즉 사실 강사의 커리큘럼이라는 게 뭐냐면 수험 생활을 할 때 적어도 1년 동안 이런 공부들은 해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담고 있는 게 그게 바로 강사의 커리큘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저의 커리큘럼이라는 게 결국 여러분들이 수능 때까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의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첫 번째, 물론 커리큘럼이라는 게 뭐 아마 인강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뭐 2월 달까지 3월 달까지는 이걸 해주시고요. 5월까지는 이걸 해주시고요. 뭐 8월까지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 학생마다 속도도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진입 속도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반수를 하는 걸 수도 있겠고 학교를 다니다 온 친구들도 있겠고 아니면은 내가 지금 고3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노베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 학생마다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순서를 거치는 거는 언제 진입을 했든 똑같습니다. 결국에 가장 먼저 내가 결국 국어잖아요. 국어에서 물어보는 거는 너 글 제대로 읽을 줄 아니? 라는 말이죠. 근데 결국에 내가 독서 파트, 비문학에는 어떻게 읽을까? 그 다음에 소설은 어떻게 읽을까? 시는 어떻게 읽을까? 수필은 어떻게 읽을까? 또 시험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내가 본문에서 뭘 읽어낼 것이며 그 다음에 문제에 연결해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 즉 개념, 또 하나는 독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글을 읽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립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 정원이란 강사는 글을 이렇게 읽는구나. 나는 이렇게 읽어왔는데 이런 게 조금 잘못된 방법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이게 제대로 그 글을 읽는 방법라고 방법론, 여러분만의 방법론을 제 것과 연결하셔가지고 정립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무지성으로 문제 풀면 국어가 느냐고요. 내가 아무리 양을 많이 쳐도 안 늘거든요. 결국에 제대로 그리는 방법을 먼저 체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연결을 꼭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글 읽는 방법에 대한 정립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저의 커리큘럼 중 첫 번째인 고온 커리큘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글을 제대로 읽는 방법이 뭔지 정리를 한번 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읽어야지라고 알기만 하면 제대로 글이 읽히나요? 아니죠. 그걸 내가 연습을 해가지고 의식해서 그 방법대로 이렇게 읽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숨 쉬듯이 그 읽는 방법이 알아서 적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고온에서 정립한 방법을 여러분들은 캐리온, 즉 끌고 가져가서 기출 문제들을 분석하면서 더하기 EBS 연계 교재들을 문제를 풀면서 우리 기출 분석을 통해서 그 방법론 정립한 거를 체화해 주시면 됩니다. 숨 쉬듯이 그게 가능하게. 그래서 기출을 통해서 그걸 방법론을 체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역시 무지성으로 푸는 게 아니라요. 빡세게 선택지 분석하시는 식으로 진행을 해주셔야겠다. 국어는 아무리 풀어도 자기 풀던 쪼대로 풀면 하나도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국어가 오르기가 어렵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 제대로 공부를 안 하니까요. 이 분석하는 과정이 더럽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과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수업 때 이럴 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우리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당연히 내가 기출 분석을 통해서 방법을 체화를 했어. 그럼 뭘 해야겠어요? 나한테 분명 약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있을 거거든요. 아무리 똑똑한 친구들도 본인한테 잘 안 맞는 비문학 지문 제재 예를 들어 난 다 잘하는데 논리 철학이 더럽게 한대요 라든지 난 다 괜찮은데 경제 지문이 더럽게 한대요 라든지 아니 난 정말 다 괜찮은데 고전 소설이 안 읽혀요. 우리 이런 식으로 본인한테 약한 파트가 있기 마련입니다. 혹은 약한 개념이라든지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런 나의 약점을 아마 여러분들이 6평, 9평 이렇게 하반기가 됐기 때문에 분명 그런 걸 체크할 이전 포인트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우리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제대로 체화했으면 약한 파트를 보완해서 완전체 상태로 여러분들은 수능장에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의 과목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9월, 10월 우리 이렇게 시험 직전 있죠. 그때는 내가 제대로 완전체가 이미 됐어. 근데 완전체로 내가 과목 공부, 즉 피지컬 자체만 기르면 뭐해?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 보여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수능장에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능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내가 시험 볼 때는 이런 순서대로 하겠다라든지 시선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라든지 우리 이런 식의 아마 시험적인 훈련 측면의 영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과목 공부는 여기까지 빡세게 해주신 다음에 막
막판에 한두 달 정도 잠깐 해주시면 되는 게 바로 실무 푸시면서 우리 그게 바로 훈련 파트가 되겠다. 시험적인 훈련. 우리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국어 수능을 위해서 필요한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우리 커리큘럼 소개를 드렸으니 이제 하반기 전략해서 아마 하반기에 내가 이제 제대로 마음 잡고 해봐야겠다. 지금까지는 부족했다. 라든지 아니면 내가 반수를 좀 결심했어요. 라든지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우선 그런 친구들에게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반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들 실수를 잘못하는 게 나 작년에 이미 했어. 나 N수야. 우리 이런 친구들이 대체로 나는 수험 생활을 이미 경험했단 말이죠. 난 기본적인 개념 문제집도 어렸을 때 풀어봤고 그 다음에 난 기출도 몇 번 돌려봤어 라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뭘 자꾸 하고 싶어 하냐면 그냥 실전적인 움직임 즉 훈련 측면에만 계속 문제만 무지성을 계속 푸는 거야. 여러분들 그거 안 됩니다. 내가 이 측면에서만 부족해서 시험을 조졌겠냐고요? 분명 그건 아닐 거거든요. 우리 이 측면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예를 들어 실수 안 하는 것도 실력이다. 그게 바로 국어거든요. 내가 이 과정을 제대로 해야지 실수도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착각하는 게 나 이제 하반기니까 나 이제 실무만 풀 거야. 그거 잘못된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내가 내가 수험 생활 딱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내가 이게 지금 2월이든 3월이든 6월이든 혹은 8월이든 똑같습니다. 뭐다? 나 이 과정을 다 거쳐줘야 돼요. 이건 3수생이든 4수생이든 10수생도 마찬가지야. 내가 수험생활 아무리 베테랑이어도 여기부터 다 처음부터 거쳐줘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남들처럼 내가 이제 막 고3 올라온 친구들처럼 그렇게 천천히 가져갈 수 있냐? 사실 우리에게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나는 얘네를 묶어서 최대한 빠르게 여기로 넘어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결국에 우리 이 두 과정을 기출 분석을 통해서 조금 탄탄하게 먼저 거치시고 즉 나 1, 2주 안에 빠르게 글 어떻게 읽을지 방법론 정리한 다음에 그거 어차피 여러분 기출 몇 번 봤을 거란 말이죠. 나 그거 기출 분석 다시 한번 빠르게 해보자. EBS 따라하게 빠르게 한번 다시 풀어보자.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모의고사 몇 번 봤으니까 나 이게 약점이구나로 확인하셔. 즉 남들에게 예를 들어 고3 친구들이 1년 걸릴 혹은 10개월이 걸릴 과정을 여러분들은 1, 2개월, 3, 4개월 안에 압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압축을 해야 하는 거지 스킵하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먼저 처음 시작하시고 단계를 거쳐주세요 라는 말씀 드리면서 사실 시험적인 훈련이거든. 여러분들이 10월 달에 그러니까 9월 뭐 이럴 때 여러분들 뭐 원서 쓰시고 그 이후에 한 달 바짝 해도 사실 모질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제대로 과목 공부만 제대로 마치셨으면 우리 그 부분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놓치지 마세요라는 거 순서 지킵시다 라는 게 사실 전략이에요. 결국에 어떤 게 전략인 거냐면 국어에서 가장 베스트, 국어한테 가장 빠른 길은 돌아가고 혹은 예를 들어 그냥 딱 정론대로 가는 게 베스트란 얘기입니다. 지름길 따위 없어요. 네, 그래서 순서 다 지켜주세요 라는 것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투스 기숙에서 만나게 될 텐데요. 이투스 기숙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건 어떤 게 강점이냐? 우리 진입 속도가 학생마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내가 현장에서 나랑 10개월 혹은 1년 내내 같이 했어. 그러면 순서대로 천천히 차근차근 밟아오면 되죠. 근데 우리 이제 하반기부터 막 공부를 같이 하기 시작하고 하반기부터 우리가 만나게 시작됐다. 우리 그러면 사실 되게 우리가 빠르게 압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점에서 이투스 기숙에서 만나면 뭐가 장점이 되겠습니까? 이투스닷컴에서 만나는 인간 강사를 현장에서도 투트랙으로 만날 수가 있다는 게 강점이란 말이지. 근데 우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간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인강으로 빠르게 이거 압축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렇게 약점 보완과 기출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실전적 훈련까지를 이제 빠르게 딱딱딱 가져가는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트랙을 압축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인강과 현장을 투트랙을 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게 되니까요. 물론 여러분들의 노력은 좀 필요합니다. 남들이 이제 현장에서 쭉 천천히 차근차근 갈 거를 내가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2배로 바빠줘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어차피 내가 이제 반수니까 지금 잠깐 수능 때까지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빡세게 사는 거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나도 재수를 해봐서 알아요.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 우리 이런 것들 다 한번 훑어주는 것들은 몇 수든 3수든 4수든 5수든 다 필요해요 라는 말씀을 이제 강조를 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는 그러면 이투스 기숙에서 그 다음에 이투스닷컴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